여봐라, 지금 당장 마포나루에 암행어사를 급파하여 조판관 일당을 체포하도록 하라. 자, 설득사옵니다. 조덕배와 그 일당을 남김없이 포박하라. 저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배워도 좋다. 다시 며칠 후 마포나루. 아무것도 모르는 조판관은 자신의 관아에서 기생들을 끼고 질펀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죽었다고 믿은 그는 이제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거두름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 눈에 가시 같던 짐꾼놈도 물고기 밥이 되었고 장부도 사라졌으니 이제 내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조판관이 술잔을 높이 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명이요! 관아의 암행어사 육중한 출두요! 대문이 쾅쾅 하고 박살나며 천둥 같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뭐야? 암행어사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조판관이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관아의 담장을 넘어 수십 명의 역졸들이 벌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막아라! 무엇들 하느냐! 저놈들을 막아! 조판관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가 키우던 사병들과 왈패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놈들 관아 덤벼라! 안마당은 내 이놈이 순식간에 관아이냐! 칼 부딪히는 소리와 덤볐다! 비명 소리가 뒤엉킨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챙! 챙행! 비켜라! 죄인은 조덕배다! 암행어사의 호위 무사들이 왈패들을 추풍낙엽처럼 베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조판관은 그 혼란을 틈타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는 창고에 숨겨둔 금괴 가방을 챙겨 나루터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배를 띄워라! 당장 배를 띄워!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으냐? 조판관이 나루터에 정박해 있던 배에 올라타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몽둥이를 들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리빨 같은 눈빛에 홍단이었습니다. 비켜라 이년! 죽고 싶으냐? 못 간다! 네 놈이 갈 곳은 저승뿐이다! 이 독한 년이! 조판관이 이놈 어딜 품에서 단대를 도망치려느냐? 꺼내 홍단을 할례 찌르려 무서울 줄 달려들었습니다.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피웅!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조판관의 손목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칵! 단도를 떨어뜨린 조판관 뒤로 암행어사와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명이요! 결국 암행어사 마포나루를 출두요! 공포에 떨게 했던 독사 조판관이 진흙탕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난장판이 된 관아 안마당입니다. 도망치려던 조판관과 그 수하들은 굴비 엮이듯 줄줄이 오랏줄에 묶여 암행어사 앞에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억울하다. 증거를 대라, 증거를! 조판관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산보다 높은데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뻔뻔함이라니요. 그때 암행어사가 홍단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홍단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판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했느냐? 내년은? 홍단이 몽둥이를 바닥에 쾅 내리찍으며 일갈했습니다. 내가 바로 증거다. 나는 니놈의 아무런 모함으로 죄가 없다. 억울하게 어서를 죽은 풀어줘라. 서재학 내 놈의 대감의 악행 딸 증거는 여기 내가 서예진이 가지고 바로 있는 이 나다. 문서에 모두 적혀 있다. 헉, 조판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서대감의 핏줄이 자신이 괴롭히던 주막 주모였다니. 내 아버지를 죽이고 죄 없는 사람들을 짓밟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저 강물이 네 놈의 죄를 기억하고 저 산천이 네 놈의 악행을 지켜보았다. 홍단의 목소리가 마포나루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자 관아 밖에서 웅성거리던 수많은 나루터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돌멩이를 들고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맞다! 내 아들의 다리를 분질러 놓은 놈! 우리 집 쌀을 뺏어간 도둑놈들! 죽여라! 조판관을 죽여라! 성난 민심은 불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의 분노 서린 돌팔매질에 조판관은 살려줘!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의 추상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죄인 조덕배와 그 일당을 즉시 한양으로 압송하여 저 저잣거리에서 능지처참에 처하라! 백성들은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고 조판관은 질질 끌려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5년 묵은 홍단의 피 맺힌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포나루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관아에는 어진 사또가 새로 부임했고 홍단은 다시 양반 신분인 서혜진이란 이름을 되찾아 아버지의 묘소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단 하나, 홍단의 마음만 빼고 말이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원수는 갚았지만 정작 그 선앙당 갔던 사내는 못 돌아왔다며? 그러게 말일세, 그 바보 칠성이가 알고 보니 대단한 장사였다지 뭔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홍단의 세상은 여전히 텅 비어 잿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하얀 소복을 입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칠성이가 화살을 맞고 떨어진 벼랑 아래 무성한 갈대밭을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저 차가운 물속에 있는 시신이라도 찾아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친아, 어디 있니? 강진, 네가 너무너무 대답 보고 좀 싶다. 해봐. 제발 살아나 야속한 있어다오. 강물은 무심하게 흐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강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넋을 놓고 강가를 걷던 홍단의 눈에 어디 모래톱 있는 사이로 거야, 무언가가 강진? 반짝였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반쯤 박혀있는 쇠붙이. 녹이 슬고 여기저기 찌그러져 볼품없어졌지만 홍단이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쇠곰방대. 언제나 칠성의 허리춤에 꽂혀있던 그의 분신과도 같은 그 곰방대였습니다. 아, 홍단은 곰방대를 주워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을 찔렀습니다. 곰방대가 일이 망가져서 돌아왔다는 건 주인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사람은 갔구나. 홍단은 곰방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통곡 소리가 노을 지는 강가를 적셨습니다. 바보, 멍청이, 안 죽는다며, 국밥값 갚는다며, 이 거짓말쟁이야.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홍단은 곰방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이 곰방대가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라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달빛이 비치자 홍단의 눈에 묘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곰방대 자루 끝에 강물에 떠내려온 쓰레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깨끗하고 하얀 작은 천조각 하나가 야무지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사친다. 과연 이 천조각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슬픔의 끝에서 마주할 기적 같은 엔딩, 최종화에서 공개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건 곰방대에 무엇인가 묶인 강진이 내게 하얀 전하고자 천을 하는 내용이 풀어헤치는 적혀 있을지도 몰라. 홍단입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천 조각에는 먹물도 없이 수트로 꾹꾹 눌러쓴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한 그러나 힘이 넘치는 글씨. 아, 지나가서 있다. 외상값 분명히 우리 갚으러. 사친다. 하자. 순간 이게 꿈이야, 홍단의 눈이 생매시야. 커졌습니다. 지나가 살아 숨이 턱 있었다니. 멈췄습니다. 외상값, 국밥값, 국밥값 갚을 때까진 절대 안 죽어 라고 벼랑 끝에서 외쳤던 그 바보의 약속. 이것은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나 살아있다. 지금은 몸 추스르러 가지만 반드시 살아서 금에 환영할 테니 기다려라. 라는 칠성만의 짓궂고도 듬직한 생존 신고였던 겁니다. 홍단의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입가에 천천히 아주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이제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국밥 따뜻하게 데워놓고 언제까지나. 이게 꿈이야, 생매시야. 홍단은 지나가 곰방대를 살아있었다니. 소중히 쥐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붉게 타오르는 찬란한 노을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돌아올 사내의 뜨거운 심장처럼 말이지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마포나루 거드나무 가지에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버드나무 주막은 이제 서간의 식땡이라는 번듯한 간판을 달았습니다. 홍단, 아니 서예진은 더 이상 숨어 사는 죄인의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정갈한 한복을 차려입고 언제나처럼 국솥 앞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국밥 냄새가 나루터를 가득 채울 무렵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식당 문을 가리고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시시오. 빈자리에 앉으시... 홍단이 고개를 들다 말고 들고 있던 국자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문 앞에 서 있는 사내. 말끔한 무명 옷을 입고 등에는 큼지막한 보찜을 맨 사내. 얼굴에는 여전히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지만 그 눈빛만은 깊고 단단해진 사내. 국밥 한 그릇 주쇼. 이번엔 외상 말고 현찰로. 사내가 보찜을 내려놓으며 씩 웃었습니다. 칠성, 아니 강진이었습니다. 너... 홍단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꿈일까봐, 다가가면 연기처럼 사라질까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진이 성큼성큼 걸어와 홍단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깨끗한 새 비단 신발 한 켤레를 꺼내놓았습니다. 돈 버느라 좀 누님, 늦었어. 이 신발 사러 갔다가 누님 늦었어. 꽃신 사주려고 강진, 넌 내가 너를 얼마나 북쪽까지 보고 가서 싶어 했다고? 인삼 좀 캐고 왔지.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홍단이 강진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진은 그런 홍단을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5년 전에 땀 냄새와 피 냄새는 사라지고 이제는 향긋한 봄바람 냄새와 듬직한 사내의 향기가 났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이제 어디 안 가. 평생 누님 국밥만 먹고 살라니까. 바보, 멍청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밥숟가락을 놓고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루터의 갈매기릴도 끼룩끼룩 축하 노래를 부르는 듯한 참으로 눈부시고 평화로운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친 두 사람은 주막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한강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맞잡은 두 손의 온기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지요. 진아, 얘, 이제 안 아프지? 아프긴요. 누님이 호호해주면 다 낫는데. 강진이 능청을 떨자 홍단이 피식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던 가여운 짐승들이었으나 이제는 서로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마포나루에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낮에는 국밥을 말고 밤에는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마을을 지키는 부부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이 끓여내는 국밥이 어찌나 뜨겁고 진한지 한 그릇 먹으면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아내린다고 하더군요. 혹시 삶이 고단하고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마포나루 버드나무 주막으로 가보십시오. 바보 칠성과 주모 홍단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말아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조선 야담설화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무척 감사합니다.